자, 두 번째는 이 벨라루스 지금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여러분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은 우크라이나 바로 위쪽에 러시아와 접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너무 좋아하는 나라죠, 제가. 왜요? 김태희가 밭을 갈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백러시아라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이거를 벨라루스라는 말로 아주 백러시아라고 불렀는데 전 세계에 가장 미인이 많은 나라. 여기 초선. 누구? 뭔 선? 아씨, 재선인 것 같은데 무슨 초선이야? 하여튼 경국 지색이 길에 깔린 나라. 네. 그런 나라로 이제 벨라루스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뜬금없이 보미 작가님 초선이라고 얘기해서 예, 아이고 이게 또 뭔 얘기하실 분도 계신데 예전에 초선이를 닮았다고?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님께서 같이 인문학 방송을 하는데 저 보면은 초선이란 인물이 떠오른다고 삼국지에. 그래서 그 양반 초선 봤대요? 아니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책 삼국지를 읽었을 때 자신이 이제 느꼈던 초선이란 인물이 만약에 현실화하면은 문화랑 비슷할 것 같다라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초선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화가 네. 나네요. 문화나님이 네, 리즈 시절에 초선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 초선을 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구 기록도 없는데 왜 초선을 거기다 몰아넣고 그래? 상상력이 불끈 화가 나네. 네.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 작가의 그 아재 중잡에 중국 4대 미녀 얘기에 초선이 있습니다. 예, 제 선을 넘었나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남한테 들었다고 그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슬쩍 갖다 대는 것도 범죄예요. 범죄는 너무 심했나? 네. 방송에서 김은교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분이 뭐 잘못한 거 있었죠? 문화나한테 그날. 그분이 저한테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아무튼 보미 작가님 한마디 해줘요. 나 진짜. 벨로루스 갑시다. 작가님 이민호 얘기보다는 나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구준표였다니까. 아무튼 정말 구질구질하네요. 네. 자,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입 닫고 계시고요. 네. 자, 지난 9일에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리호라비치 루카센코 대통령이 8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6연임에 성공했다. 이렇게 뭐야, 30년이야? 예, 26년간. 와. 예. 1994년 첫 민선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벨라루스는 대통령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세계 곳곳을 들여봐도 정상적인 정치하는 나라 이렇게 드물어? 네. 그냥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하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특이한 거네 지금. 네. 근데 뭐 이미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부터 유견님의 무난하게 성공할 거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항상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쯤 되면은 본인과 붙었던 후보들을 구속한다거나 체포를 한다거나 또는 아예 조금 위협이 될 만한 후보가 있다. 그러면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고 이런 식의 방식을 씁니다. 예, 그렇기 혹시 때문에 보트에 태워다가 어디 바다에 버리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예,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일단 잡아갑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부터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 반대 시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2만 명이 지금 나와가지고 선거가 불법 선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힘을 싣고 있는 쪽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연합 측에서도 지금 벨라루스의 선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럼 독일이 나섰냐? 독일 쪽하고 벨라루스 이 루카센코 대통령 관계 안 좋습니다. 예전에 독일의 외무장관한테 그 분이 이제 게이였거든요. 대놓고 야 게이보다는 독재자가 낫잖아. 그러니까 그 외무장관이 루카센코 보고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루카센코가 야 게이보다는 독재자가 낫잖아. 그랬더니 독일에서 또다시 그럼 너 독재자라는 건 인정한 거?
이뤄가지고 말싸움이 한번 있었어요. 아, 유치하다, 유치해. 유치하지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유럽연합 측에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19일 오늘이죠. 예, 오늘 이 외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벨라루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긴급 회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야권에서 그나마 루카센코 대통령 다음으로 2위를 한, 그러니까 지금 10%도 안 얻었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70~80%의 득표율을 보였다라고 후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베틀라나 티아노프스카야 후보, 이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후보냐면은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잡혀갔어요. 갑자기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억울하게 잡혀갔기 때문에 본인이 대신 대선 출마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거의 선거 유세가 이미 반정부 시위화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센코 대통령이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자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도 정말 꼰대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또 해가지고 분노를 막 불러일으키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유견임에 성공을 했다라고 뻐대기고 있으나 지금 반정부 시위가 수도인 민스크를 비롯해서 벨라루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국영TV를 비롯해서 수많은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을 하면서 시위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위가 좀 커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조금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을 기회로 어떻게든 벨라루스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 이 루카센코 대통령은 급하면 러시아와 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6년 동안 사실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이제 서로 국가를 통합하려고 하는 논의를 99년 이후에 계속 해왔어요. 통합하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나 그냥 러시아 일부로 살래 라고 러시아한테 계속 이거를 기댔는데 러시아가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니들까지 미겨 살리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갖고 자꾸 이거를 밀어내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이게요. 약간 어떤 식의 얘기도 있냐면은 소련 시절에 이 사람이 그 소련 지부에서 나름 공산당에서 높은 직책을 가졌단 말이죠. 이 사람 꿈이 커요. 루카센코는. 이미 살만치 살았는데. 아니에요. 푸틴보다 나이가 어려요. 두 살 아래 동생이에요. 외모는 한참 형처럼 보이지만 동생이거든요. 루카센코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벨라루스가 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독립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소련에 속해 있을 때랑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같은 시스템을 쭉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루카센코의 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합치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편하게 러시아의 밑에 들어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쩌려고? 소련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가 통합된 국가의 대통령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루카센코는. 미쳤구나. 예. 야. 예. 아니 편의점 지점장 하다가 본사 사장 하겠다는 네. 얘기 아니야? 네. 본인은 지금 그 생각이 있어요. 정치적 야심이 크다 못해 거의 뭐 꿈이 10조세 수준이네 지금. 그럼 본인이 좀 미쳤다라는 얘기.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도 이 양반이 나 못지않게 배포 좋은 양반이네. 그렇습니다. 친한 척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러시아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외교적 군사적 지원 없이 이 벨로루스가 생존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어려운 만큼 벨로루스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가 다 이제 이른바 EU잖아.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들이란 말이야. 끊임없이 꼬셨을 거야 외교적으로. 야 소련이랑 러시아랑 정리하고 우리한테 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유럽권에 들어오게 되면 니네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일단 니네 통화 유로랑 통합만 해도 니들 바로 그냥 GDP 몇 배 뛰는 거 아니야. 라는 방식으로 벨라루스를 끌어들이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통령이 푸틴의 차기를 노린다고 하는 이 허망한 꿈 때문에 그거를 계속 버티고 안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도나 생활의 곤란함이 계속 쌓였을 거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뭐 여론조사나 뭘로 보더라도 사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관건 선거나 부정투표를 하기 전에라도 이 벨라루스 안에서 민주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정치적 상황이었어. 네. 근데 이걸 갖고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걸고 시위가 생기고 이 시위가 대대적으로 확대되는데 과연 외부 세력의 개입이 없었을까? 요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푸틴이 대놓고 서방 세계의 개입을 경고한다. 내정 개입은 간섭하는 내정 개입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 지금까지 지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놓고, 되고 남은 안 돼. 절대 우리 벨라루스는 건들면 안 돼라고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루카센코 대통령이 푸틴한테 그러니까 가끔은 계기기도 하지만 또 이럴 때는 바로 형님 이러고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때 이제 우리는 군사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이미 이제 얘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유럽연합한테 경고를 던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입해도 되지만 너네는 안 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위가 서유럽 쪽 국가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거 잘하는 국가가 몇 있습니다. 요런 시위 선동에 관련된 거, 요거 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혼란 잘 만드는 조직이 이스라엘 있고요. 이스라엘 모사드 있고, 그 다음에, MI6. MI6 영국 MI6 요거 잘합니다. CIA도 겁나게 잘해. 근데 CIA가 여기까지 와서 했기는 좀 어렵고 그것까지 보기는 어렵고 MI6나 모사드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게 가능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안에서 반정부 사태를 만들고 소련의 군사적 개입을 만들어낸 일종의 선거 정변 이거를 지휘했던 데가 모사드입니다. 왜? 우크라이나 안에는 유태인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이게 이제 좀 아까 얘기하고 연결되는데 원래 유태인 안에 다 아랍계 사람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오리지널로 유태인으로 살던 사람들은 6, 70만 밖에 없고요. 나머지가 다 이런 동유럽 국가 안에서 이주한 아슈케나지라고 불리는 유대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친척들이 아직도 이 동유럽과 쫙 깔렸어.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건너왔고,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쪽에도 유태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태인이 아니고 원래 유럽 사람인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에 이민을 감으로 인해서 유태인의 친척이 된 유태인들이야. 그러니까 건너 위로 올라가가지고 피가 요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다 유태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랑 결혼만 해도 유태인이고, 네. 걔랑 친해도 유태인이야. 이스라엘의 그 이민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혈통적으로 뭘 챙겨갖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나 이스라엘하고 살래 유대교 믿고 살래요라고 얘기만 하면 다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농노들이나 그 소련에서 이제 못 먹고 못 살던 애들이 이스라엘로 다 몰려가서 지금의 인구의 주류를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이 약간 극빈층이 된 거고 그게 다 이스라엘 보수 우파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보수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사드는 동유럽 국가의 어떤 나라든지 들어가서 정치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모사드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얘들 뒤에서 일 꾸미는 거 보면은 도대체 관여 안 되는 데가 없어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긴 게 순수한 벨라루스 시민들의 민주화 의식 때문에 생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정치적 타협 말고는 없어요. 일단 러시아가 뭘 좀 양보해야 될 겁니다. 기존의 이제 유럽 정책이라든지
뭐 군사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양보를 정치적으로 좀 받아내면 자동으로 벨라루스의 그 시위가 잠잠해집니다. 시진핑하고 합의를 보니까 홍콩에서 시위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용당에서 길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뭔 생각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고요. 그 뒤에서 이것들을 조종하는 세력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도 있죠. 네.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아.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뭐 송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하여튼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배우 안에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배우 안에는 이 이스라엘하고 뭔가 손을 잡고 있는 이제 서유럽의 네. 어떤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아니면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개입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미국보다는 독일이나 영국이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싶어요. 즉 사실 다른 나라들하고 비해서 독일하고 영국은 지금 자꾸 유럽으로 러시아가 이제 넘어오는 거 싫거든. 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세력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바로 국경을 접하는 벨라루스를 서방 쪽으로 넘겨갖고 먹어버리면 사실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쿠바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변은 상당히 오래 갈 거다. 그리고 푸틴도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양보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위가 안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기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지지가 무너지거나 안에서 내란 조짐이 보이면 또 우크라이나 갔듯이 또 탱크 몰고 내려갑니다. 제가 봤을 땐 100% 러시아는 네. 군사적 개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루카센코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냐면은 좋다. 그러면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면은 그 다음에 권력을 재분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시간 벌기용이고 사실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미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루카센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들 이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이미 벨라루스 국민들의 손을 떠난 문제가 돼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국제 문제를 보면서 무서운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렇게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뒷배에 그들이 더 많은 어떤 술수를 쓸 수 있게끔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외세의 개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8.15에 광장에 나와서 아이고. 성조기와 일장기를 같이 흔드는 이 미친 인간들의 메시지는 자,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고 열망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좀 도와줘 봐봐. 그렇죠. 라고 하는 명분 만들게요. 아주 명분 만들게. 공공연한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국제정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국제관계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나라 대표해서 정상이 가가지고 뭐 회담을 하고 이게 국제관계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정치를 또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익집단도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정치 세력도 있을 것이고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근데 외국에서 개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냐면 겉봐 니들 국민이 원하잖아. 그렇지. 니네 국민들이 반독재를 원하잖아. 민주화를 원하잖아. 우리는 그런 민주국가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런 시민들을 억압해서 구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산 끝나면 홍콩처럼 바로 빠져나가고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어영부영하다가는 바로 들어와 버리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 꼴 나고 있는 게 벨라루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리비아도 이미 리비아 국민들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전이. 그 인근 국가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터키 들어와 있죠. 러시아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지금 댓글에도 구한말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청나라군을 불러들이니까 명성황후가 어찌 됐거나 청나라군을 불러들이니까 바로 외놈들이 왜 거길 들어가? 그럼 나도 들어가야지 이러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벨라루스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네, 지금 모든 병력이 반대쪽 우크라이나에 있던 병력까지 전부 다 폴란드로 몰려가가지고 마치 임전태세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폴란드는 유럽 안에서 몇 안 되는 군사 강국입니다. 뭐 우리나라 전차 수입해가지고 지금 폴란드가요? 우리나라 전차를 수입하려고 지금 뭐 1000대 이상을 수입해서 기술 제휴해서 현지에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폴란드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의 침공에 있어서 얘네들하고 다시 옛날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 그러니까 소련의 위성 국가들 중에서 유독 폴란드는 소련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미국하고 친한 척하게 지내는 거고 그렇죠. 미국 세일가스를 사주는 거고 뭐 이런 게 연계성이 있는데 미군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벨라루스를 통해 가지고 폴란드하고 일종의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치면 그리고 여기에 소련군은 개입을 하고 미군은 개입을 안 한다고 치면 러시아 했겠지. 그렇지. 러시아군은 가까우니까 바로 개입이 되는데 그렇죠. 나토에 있는 미군이라든지 뭐 이런 그 미국에서 출동할 수 있는 보호군들이 폴란드를 안 도와준다고 치면 벨라루스하고 폴란드가 일종의 국지전을 치를 수 있는 유럽 안에서 소규모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 미국과 소련이 적정한 선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 소련이랑 계속 소련이 나오네. 미국과 러시아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봐줄 때까지 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로 유럽 시민들도 공포에 빠지고 벨라루스 시민들도 공포에 빠질 때 구원자처럼 러시아와 미국이 짠 하고 나타나고 뜯어 말리는 신용만 하고 근본적인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 뭐 요런 류의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거나 벨라루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 국가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30년 가까이 헤쳐먹었으니까. 물러날 땐 된 거죠.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인 꿈을 버리고 이 사람이 물러나고 비슷한 형태의 친소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야당이 된다는 걸 기대하기 힘들고 다른 인물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박정희가 가니까 전두환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밖에 해결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야권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타하노프스카야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건 친러 인물은 아니라는 거. 네, 친러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이제 이 사태가 막 강화돼갖고 결국 그 지금의 반러에 가까운 민주 인사에 가까운 근데 사실상 뭐 정치 경력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없어요. 블로그 부인이기 없어요. 때문에 네, 없어요. 이 사람이 국가를 맡는다는 것도 있을 사실 수 쉽지 없는 없죠. 일이기 때문에 과도 정권 형태의 어떤 그 벨라루시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벨라루시가 만든 악법이나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녀들의 해외 결혼을 금지시켰죠. 그걸 왜 굳이? 악법 아닙니까? 결혼의 자유를 말살했잖아요. 네. 그거는 벨라루스 그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외세 개입하지 마세요. 외세 개입하지 저도 마세요. 외세인 건가요? 외세죠. 그럼 본인이 벨라루스 국민이 혹시 벨라루스 국민이야? 벨라루스 이중 국적 갖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네, 대한민국은 네.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네.